네, 안녕하세요. 맥머니 한재용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조선업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 모두 집중해서 내용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선업이 최대 호황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주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수주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이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CC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CCC라고 있는데 CCC는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라는 용어인데요. 너무 이게 어렵게 들어가지 말고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기업이 초기에 어떤 자본을 투입해서 상품을 생산을 하잖아요. 이 상품을 생산을 했으면 이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돈을 받겠죠. 이 자본이 투입되고 나서 부터 그리고 다시 돈을 돌려받는 그 기간까지가 바로 CCC라고 합니다. 근데 조선업은 특징이 있어요. 이 배를 만드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이 말은 결국 생산에 들어가서 판매까지 해서 그게 매출로 이렇게 현금을 돌려받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즉, 이 CCC의 주기가 상당히 길다는 건데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수주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매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적합한 업종이 바로 이 조선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업은 그야말로 이 경쟁자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과거 일본과 그리고 중국과 경쟁을 했던 조선업은 현재 고부가 가치 선종 글로벌 수주 점유율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LNG 이중연료 추진선과 향후 적용될 친환경 선박 개발에서 선제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 수주 잔고 역시 고부가 가치 선박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오른쪽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연간 글로벌 신규 수주와 수주 잔고 변화 추이에 대한 자료입니다. 글로벌 수주의 다수가 LNG 이중연료 추진선 채택이 필요한 선종들과 이 LNG 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증가하는 글로벌 수주에서 우리나라의 수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단순하게 수주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난해 이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운임료가 급등세를 보였죠. 선박의 대량 발주가 엄청나게 쏠렸습니다. 그래서 이 발주를 할 때 드는 비용 신조선가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즉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좋은 한 해를 보낸 우리나라의 조선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황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대급 수주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자료인 이 조선사 12개월 선행 PBR 평균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PBR이 크게 상승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상승하지 못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CCC도 있겠지만 이 오른쪽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철광석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상반기에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향으로 조선 3사의 2분기 실적에서 이러한 영향이 크게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조선 3사 모두 이 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판이 뭐냐면 배 바깥쪽을 구성하는 제품인데요. 이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크게 인상이 됐겠죠. 그래서 대규모 충당금을 지난해 2분기에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심리가 크게 조선업이 악화가 된 모습이었어요. 또한 이 현대중공업의 상장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대규모 유상증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심사 지연 등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재도 꾸준했기 때문에 조선업의 주가는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2021년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LNG선을 중심으로 우리 조선업은 꾸준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대외 환경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LNG가 왜 주목을 받느냐, 이거 먼저 알아야겠죠. 좌측 자료인 이 국제유가와 LNG 가격 추이를 보면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LNG도 화석연료이긴 하지만 이 대표적인 석탄과 석유 등 이런 연료에 비해서는 LNG가 조금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유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한 LNG의 수요가 더욱 확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LNG의 특징이 이 석유나 석탄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월등하게 적습니다. 이 석유, 석탄에서 그리고 탈탄소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에 LNG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G의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아무리 환경 규제가 최근에 엄청 강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 한 번에 탈탄소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넘어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 LNG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 LNG를 운반하는 선박들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 오른쪽 자료에 LNG 향후 진행 예정인 LNG 물량을 보시면 이 프로젝트들이 꾸준하게 있는 거 다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LNG의 수요가 왜 증가하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조선 사업은 이 LNG선에서 절대 강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왼쪽 자료를 먼저 보시면 글로벌 LNG선 시장 점유율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 세 기업의 점유율이 거의 한 85% 정도 됩니다.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확대해가는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수혜를 크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LNG선에는 이렇게 호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이 중국과 일본과 조선 사업에서 경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우측 자료에서 보시면 주요 라이벌 국가들의 선박들이 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경쟁력, 우리나라 선박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더군다나 LNG선의 경우에는 기존의 선박 대비 높은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를 찾는 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업의 호황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이 수혜주들을 알아보아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선업은 중장기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CCC, 캐시 컨버전 사이클의 주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일단 조선업에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은 크게 4가지라고 봅니다. 먼저 선박 바깥쪽 구성품인 후판, 그리고 선박 수주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도 늘어날 선박의 엔진, 그리고 LNG선 확대에 LNG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 LNG 화물창,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산업인 스마트 선박까지, 이렇게 4가지 관점에서 하나하나 그 수혜주 대표적인 종목들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 후판에 대한 그 수혜주입니다. 선박 후판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선박의 제조 원가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선박 주문이 늘어날수록 이 선박 후판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좌측에 이 분기보고서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의 매출 비중 중 이 봉연관과 판재 의 매출 비중은 전체의 90% 이상입니다. 상당히 이게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체 매출에선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 후판에 수요가 늘어난다면, 후판의 수주를 많이 받는다면 그만큼 매출의 증가세도 역시 뚜렷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조선업과 관련돼서도 그 수혜가 예상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앞서 제가 현대차를 조금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아세안의 PMI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생산 거점인 이 아세안 국가들의 PMI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지만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준인 50 이상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50 이상이라는 거는 결국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들이 다시 활발하게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더욱 나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때문에 자동차를 생산 못했던 것들이 완화되면서 자동차 생산량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이 철강 제품, 여기 자동차용이라고도 써 있잖아요. 이 자동차 부분에 대한 철강 제품의 수요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여러 방면에서 매출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기업인 현대제철, 한번 유심히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두 번째, LNG 저장 화물창, LNG 운반엔 필수적인 이 화물창 수혜주인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은 이 LNG 화물창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강화 폴리우레탄 폼 기반의 초저온 보냉제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트리플렉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건 알아만 두시면 되는데, 화물창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다면 이 중간쯤에 들어가는 제품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을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글로벌 점유율 1위인 기업입니다. 대단한 기업이죠. LNG 선의 성장성에 대해선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 이 좌측의 자료를 먼저 보시면 이 LNG 운반선의 인도가 23년과 24년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죠. 이 시기에 한국카본의 주가도 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의 상승보다 더 큰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만큼 이 22년 대비해서 23년과 24년에 인도될 LNG 운반선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세도 이 시기에 더욱 뚜렷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오른쪽 자료를 보면 글로벌 LNG 수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LNG가 왜 더 나중에 부각받게 될지 그런 거 앞에서 내용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글로벌 LNG 수요는 연평균 3.4%의 성장세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LNG를 운반할 LNG 선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오는 수주 역시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글로벌 점유율 1위인 한국카본의 수혜 당연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다음은 이 선박 엔진 분야입니다. 선박 엔진은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한데요. 선박 엔진은 당연히 선박의 수주수가 증가할수록 필수 제품인 엔진의 수요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HSD 엔진은 세계 2위의 디젤 엔진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저속 엔진은 대형 상선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자재로 국내 조선사 선박 수주 증가는 곧 HSD 엔진의 수주 증가로 이어질 겁니다. 왼쪽의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선박 발주량이 이렇게 저점을 찍고 꾸준히 증가세로 턴어라운드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HSD 엔진의 매출액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HSD 엔진의 분기 보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잔고가 이 3분기 보고서 기준인데,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수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수주 잔고가 상당히 넘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키포인트인데, 이미 수주 잔고가 넘치는 상황에서 추가 수주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HSD 엔진은 이미 이만큼 수주가 이만큼이나 있다, 그래서 너네 수주를 소화하려면 돈을 더 받아야겠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가격 협상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 시 마진 향상이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고난이도 엔진 제작 능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요가 앞에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야에서 당연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HSD 엔진의 수주 경쟁력 역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먼 얘기긴 하지만 스마트 선박과 관련된 기업이에요. 조금 먼 미래긴 하지만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최근 이슈가 있었죠. 현대중공업 그룹이 미국의 ABS라는 국제
A급 협회 중에 하나로 해양 첨단 기술 그리고 해상 구조물 등에 대해 기술 적합성과 기준을 선정해 해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인 이 ABS와 자율운항 기술 단계별 기존 인증과 실증 테스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이 자율주행이 최근에 시장에서 하나의 테마로 자리 잡았잖아요. 자율운항도 결국에 하나의 테마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최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 인텔리안테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율운항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해상용 안테나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인텔리안테크는 이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좌측의 자료 먼저 보면 세계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텔리안테크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점이 이 기업이 2021년에 유상증자를 실시했어요. 많은 분들은 이 유상증자는 결국 악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유상증자로 마련한 금액을 어디 쓰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부분 이 R&D, 연구개발 분야나 시설자금, 증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상증자 효과가 앞으로 크게 나타난다면 인텔리안테크의 외형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까지 체크해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관심 종목이고 이 종목 외에도 조선 업종의 호황과 함께 강한 매출의 성장세를 보일 기업이 있어요. 이 종목은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기 이 번호로 투자놀이 또는 한재웅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 공개해 드릴 겁니다. 또 조선 업종에는 관심이 없더라도 이렇게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 알아가면서 함께 투자하실 분들도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라이브경제TV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한재용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